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네. 그냥 저희 암호화폐로 한번 넘어가 네. 보시죠. 암호화폐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일단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좀 네. 의미 있는 한두 개는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그렇게 왔잖아. 지금 예. 저기 저 거래소에 50 몇 프로 이미 다 예. 다운시켜버려 예, 없어요. 그렇게 아직도 됐어요. 지금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지금 일단 그 출연하셨을 때는 네. 그나마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아주 이더리움이라든가 네, 가격이 좋았을 상당히 때죠. 가격이 네. 좋았을 텐데 그때 이제 중국이 단속 나선다고 그러고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이상한 말하고 하면서 네. 이게 다 확 빠졌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왔어요. 한 우리 돈으로 한 4,500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그 예, 결제를 그 얘기 또 한다는 이슈도 말을. 있었고. 예. 근데 다시 이게 변동성이 워낙 심한데 네. 지금 이거를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비트코인은 그 뭐냐면 지금 아까 어디서 또 뉴스 나왔는데 어느 나라가 또 그걸 중앙은행 통화로 한다고 그랬어요. 아, 예. 그 지금 여러 개 국가가 지금 그걸 자체 중앙은행 통화로 한다고 그래요.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아, 여기서 그냥 제가 예. 말씀드린 어떤 분들이 중앙은행 통화로 한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나라에 가면 비트코인 직접 써야 되는 줄 알아요. 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렇죠, 스테이블 예. 코인이라는 게 뭐죠? 1달러 대 1달러, 1코인이거든요. 예, 예. 그냥 비트코인을 중앙은행 통화로 한다는 게 뭐냐면 1코인, 비트코인 1코인인데 자기네 토큰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1대1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옛날엔 달러가 받쳐줬다고 하면 예. 이제는 달러를 버리고 예. 비트코인을 자체 그거 뭐 신용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신용 기반으로 하는 만약에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원화하고 그렇죠. 비트코인하고 그렇죠. 서로 연동시켜서 하는 연동시키는 거죠. 왜냐면 예. 원화를 한다면 원화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행이 지금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죠. 아무도. 근데 사람들이 원화 넣어서는 앞으로는 종이값도 안 쓸 수가 있는데, 예. 1비트코인인데 1원화는 이름 쓰는 거죠. 왜 예. 비트코인은 수량이 한정이 되니까 무한대로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다음 랩트는 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죠.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예. 게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암호화폐가 예. 살아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건이 네. 세계 어느 나라라도 그걸 인정하면은 살아남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네요. 그렇죠. 잘했죠?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맞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나라에서는 국가 신용을 비트코인 신용이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나중에 한국의 원화를 아무도 안 믿으면 한국도 어떻게 해야죠? 비트코인을 갖다가 예. 한다고 말하면 예. 원화를 사람들 써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그런 또 의미가 있군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세종대왕이 있는 10,000원짜리 통화를 지금 10,000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어느 순간 그 10,000원을 아무도 안 받는다고요. 지금처럼 돈을 막 계속 찍어내면. 예. 예? 예. 근데 그 10,000원이 비트코인 10,000원하고 붙여놓으면 쓴다고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쨌든 점점한 나라들이 특히 그 약한 나라들, 예. 신용이 무너진 나라들이 예. 쓸 수밖에 없다. 아. 제가 그때 이유를 대는 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이러니까 다 투명하잖아요. 세금을 예. 다 내 거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마윈 같은 사람들, 예. 뭐 여기 이재용 같은 사람들, 예.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예. 이렇게 보이는 돈도 있겠지만 예. 뒤에 무슨 돈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럼 그런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게 뭔가 옛날에는 금. 근데 금은 단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크잖아요. 아니, 너무 많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그 중국 같은 저번에 금을 많이 사놓거든요. 이래 많이 사놓으면 그게 원가도 올라가고요. 저장 비용도 많이 들고 제가 금을 여러 번 잃어먹었어요. 사놓고 어디다 감춰놨는지 후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잃어버렸어. 못 찾았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다고요. 어디다 분명히 잘 뒀는데 까먹은 거예요. 네, 비트코인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비행기만 타고 가면 거기서 차고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이 화폐란 말은 아니에요. 예. 그만큼 어떤 대체 저장 자산으로서 자산이라고 볼수 있겠죠. 갖고 있을 이유는 있다. 특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네. 저는 그때 출연했을 때는 중국 정부가 특히 인민은행 부행장이 원래 그때는 대체 자산으로 하겠다고 했죠.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했고 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제 네. 인정하는 쪽으로 가나 네. 싶었는데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굿뉴스라고 했잖아요. 예, 그때 갑자기 근데 그 이후에 왜 그때 그랬을 것 때려잡기 같아요?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 왜 것 이렇게 같아요?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DCEP하고 올림픽이에요.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목표는 동계올림픽 때 DCEP를 갖다가
크로스보더 국제결제에서 쓰고 외국인들한테 써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시범 사용이잖아요. 예, 예. 며칠 전에 그 중국의 이제 DCP란 표현보다도 어떤 정식 명칭이 나왔어요. 예. 중국의 CBDC의 정식 명칭이 나왔는데 ECNY로 나왔어요. ECNY. 예. 작은 소문자 E, 그다음에 CNY가 위안화를 말하잖아요. 위안화네. 그러니까 네, 전자 위안화. 위안화로 이제 정식 명칭을 딱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ECNY가 중국 인민은행의 CBDC로 말합니다. 디지털 통화. 그럼 요거를 동계올림픽 때 처음 쓰겠다는 거예요? 예, 외국인들하고 국제결제에서. 그래서 ECNY를 뭐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며칠 전에 24페이지 중국인의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영어 버전, 중국어 버전 다 있어요. 알겠네요. 내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마다 자기 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저한테는 그걸 읽어보고 제일 큰 중요한 메시지는 제가 늘 말했지만 중국의 DCP,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안 썼다고 말했거든요. 그냥 전자결제예요. 그래서 뒤에 일렉트로닉 페이먼트거든요. 예. 디지털 커런시, DC, 디지털 커런시 일렉 페이먼트였는데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그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블록체인인데요. 어디 그러니까 네.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쓰겠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범하는 거는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두 가지 개념이에요. 지금 시범하는 거는 무슨 신용으로 하는 거냐면 은행의 신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계좌 있는 사람만 지금 DCP를 쓸 수가 있어요. 중국 은행에 계좌 있습니까? 전 없습니다. 그럼 DCP 못 써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DCP는 은행 계좌 있는 사람만 쓰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스마트 계약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는 중국 인민행이 자체 디지털 지갑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행 신용이 없어도 그렇죠. 나중에 가능하죠. 그 핸드폰에 예. 그걸 다운받으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스마트 계약으로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지금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그랬어요. 현금. 그렇겠죠. 예. 그러면 예. 제가 오피니언 쓴 적이 있는데요. 현금을 같이 가게 되면 DCP의 성공은 한계가 있어요. 다 현금을 쓸 거예요. 그럼 DCP를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 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중에 한 10만 원은 DCP로 쓰고 90만 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뭔가 혜택을 주겠죠. 뭐 DCP를 쓰면은 그렇죠. 뭐 수수료를 갖다가 안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어떤 걸 주겠죠. 예. 근데 확실한 건 현금이 존재하는 한 DCP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예. 그 중국의 땅 밑에 있는 돈들이 올라오기 힘들다는 그 말씀이구나. 그런 뜻이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암호화폐하고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비트코인 쓰게 하면은 DCP를 안 쓰죠. 그렇죠. 예. 대체 자산으로 법에서 허용한다 이러면 부자들이 뭘 가고요? 비트코인 가기 전에 비행기만 타고 가면 찾으면 내 건데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그 점을 갖다가 이제 깨닫고서 그걸 막는 거죠. 일단 지금 DCP를 확장시켜야 돼, 써야 되는 것. 예.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DCP가 이제 28개 성시가 중국의 거의 성시 주요 도시, 성소재지 도시는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원하기만 하면 다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B2B 결제도 가능해졌어요. B2B라는 게 기업 간 결제를 말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DCP가 결제가 됐고요. 대련에서 젖자리가 나왔고, 이제 동계올림픽 때, 외국인 상대, 국제결제 이런 데서 일단 시범으로 써보는 거죠.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이를 확장하는 시대에는 비트코인하고 병행하면 안 되죠. 비트코인이 또 크로스보더 결제에서 국제결제에서 가장 좋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왜냐면 국제결제에서는 10분에 하나씩 결제해서 상관없어요. 안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해외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은행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뭐 한 30%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활용되는 게 저기 이제 무슨 그런 은행 시스템이 발달 없는 나라들 이런 데서 이제 비트코인 후진국 이제 아까처럼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 통한 아무도 종이 돈으로 막 화장실 가 쓰잖아요. 그 돈을 그 정도로 가치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이 이런 데서 신용 역할하는 거죠. 신용 역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일하러 온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보낼 때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좀 이제
최근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스가 나온 건데 부동산 구입하는 이제 그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다. 중국 사람들이 비중이 높은데 그걸 누가 말해요? 질문. 네. 아니 거기 그 기사에 네, 통계가 잡히더라고요. 기사에 썼죠? 예. 네. 근데 아니 그 통계가 나와요. 네.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서 그 외화 반출할 때 달러 반출할 때 5만 달러까지만 되고 네. 또 그걸로는 부동산을 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만 달러가 5천만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못 사죠. 지금 못 사요. 근데 네. 어떻게 그렇게 가져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못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확실하게 말해서 지금은 중국에서 5만 달러가 절대 못 나옵니다. 1인당 법적으로는 허용했는데 실제는 거의 불가능해요. 안 5만 내보내요. 달러도 안 돼요? 네, 거의 특별한 사정도 정말 특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그리고 그게 그 얘기는 옛날 얘기, 그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가 아닐 거예요. 작년 데이터. 그 전에 2020년. 돈이 이미 나와 있는 거지. 그 전에 이미 뺐지. 아니면 그 전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나와버렸지. 예. 코인 제일 많은 방법이고요. 또 있어요. 그 한 20% 지하금융이라고 하죠. 20% 주고 나오는 방법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근데 그건 제가 뭐 통계를 안 해봤길래 몰라요. 뭐 도대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에서 원래는 외국인들이 집 사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대출도 다 해주더라고요. 대출도 해주고. 근데 대신에 여기 직장이 있거나, 그러니까 세금 증명이 소득 증명원이 가능해야 되고요. 직장이 있어야 되고, 영주권 있어야 가능해요. 그 때문에 없으면 그 토지 증명서를 안 줘요. 한국은 집 사면 토지가 그 사람께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주거든요. 그러면 못 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걸 이렇게 사면은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지금 안 줘요. 지금 외국인들 집 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작년 이전 일이에요. 지금은 거의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게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실제는 어려워요. 허가를 안 내주는군요. 그 토지 그걸 안 줘요. 지금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쉬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 주변에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어느 아파트가 원래 예를 들면 시장 가격이 한 6억에 거래되는데 중국 사람이 와서 샀는데 그 사람은 그 시장 가격을 모르잖아요. 한국어를 모르니까 거기에는 중개사무소가 그 사람한테 12억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동네에 거래 가격 12억으로 잡혀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12억에 사는 바람 중국 사람이. 맞아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사람이 자기 6억으로 사서 12억에 팔아버리고 6억 자기 먹은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시장 평균이 6억인데 그 동네 아파트 거래가가 12억으로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산으로 와서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다 예전의 일이죠. 지금은 제주도가 원래 중국 사람 제일 사기 편히 했는데 제주도도 지금 되게 어려워졌어요. 못 사게 해놔서. 거기는 영주권도 주잖아요. 주고 그랬죠. 근데 요즘 그런 정책들이 다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이 집을 사면은 5억, 원화 한 5억 이상이면 그 나라 영주권을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 사람, 돈 있는 사람 어디로 가냐면 유럽의 작은 국가들이 있죠. 아니면 어느 섬 작은 국가들 가요. 왜냐면 그런데 그 여권이 다니기 더 편해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가서 섬을 전체를 사버리든지 거기가 쉽게 말하면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고 있지. 지금 한국 언론에 나온 대로 한국에 몰려오는 것처럼 전혀. 근데 원래는 한국이 쉬웠는데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임대하는 사람, 임대 월세도 올라갔고요. 전세도 올라갔고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어요. 아무도 돈을 못 벌게 됐어요, 지금.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적정 가격을 찾아가면서 계속 유지는 될 거라고 보세요? 지난번에 머스크 한마디 때문에 확 올라갔다 확 떨어. 이번에 아마존이 또 결제를 한 데서 확 올라갔다 확. 근데 요즘에 또 많이 올라갔어요. 7월에 다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4,500만 정도 되던데 미국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했죠. 사실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근데 기관들이 왜 들어오냐? 뒤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고객이잖아요. 근데 얘네 기관들이 안 사고 싶어도 고객들이 사라는데 안 살 수 없잖아요. 고객을 위해 그걸 대체 자산으로서 놓지 않으면 고객이 다른 데를 가버린다고요.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아마존이 후에 부인했는데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뒤에는 비트코인만 보면 안 돼요. 예. 비트코인이 왜 열기로 갔을까? 왜 이렇게 열기에 그 뒤에는 어떤 한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품이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거품이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는 않고요. 거품이 없으면 새로운 기술이 안 나와요. 예. 예를 들면 예를 간단하게 들면은 2000년대에 인터넷 거품이 터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열린 세상이 뭐죠? 인터넷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인터넷 거품이 없었으면 인터넷 시대가 안 열려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거품이 그때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돈들이 어디로 가려면 그 다음에 열린 세상이 뭐죠? 모바일 생태가 열린 거예요. 예. 예. 그럼 지금 비트코인의 열기가 왜 왔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미래의 디지털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예를 들면, 그거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일반 사람 제가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이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요즘에 그걸 가지고 환경 이슈를 많이 되는데, 그건 됐고, 비트코인이 채굴하려면 무슨 싸움이냐. 계산 능력 싸움이에요. 예. 내가 후진 CPU를 가지고 채굴하는 사람이랑 GPU를 최첨단 기술과 채굴하는 사람 둘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기다 목숨 걸 거예요. 어디다 목숨 거지? 슈퍼컴퓨터의 능력이 깨면 돈이 어디로 쏠려가겠죠? 왜 이번에 그 반도체 가격이 작년부터 죽게 올라간지 알아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거예요. TSMC 장사가 왜 좋아졌는지 알아요? 기존에는 자동차니 뭐 이런 데 반도체를 공급했는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가면서 거기서 CPU 수요가 더 높아진 거예요. GPU 수요가. 슈퍼컴퓨터 수요가. 그래서 엔비디아도 막 엄청나게 오르고. 예,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거품은 미래 디지털 세대, 미래 세상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무슨 세상이냐면 디지털 세상이 오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뭐죠? 모든 게 다 디지털로 돌아가고 온라인에서 올라가는데 종이돈만 오프라인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하나의 현상, 그 뒤에는 미래의 큰 디지털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자율 자동차도 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코어, 예. 컴퓨터 능력의 싸움이고요. 컴퓨터 능력은 정보통신 시대의 핵심이고요. 핵심은 빅데이터고 인공지능이고 미래인 거죠. 예. 근데 비트코인이 막 열기로 가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엄청 쳐넣지. 근데 뭐 인공지능에 돈 넣으라면 일반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뭐지? 얘도 못해요. 근데 비트코인이야 이러면 그래 이렇게 다 넣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죠. 그 뒤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 디지털 세상의 알림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제가 베이징 특파원 시절에 지켜봤던 이제 중국 정부는 한번 한다면 꼭 추진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규제 발표 그리고 이후에 그 규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안유아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꼭 명심하시고 투자하실 때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뒤에 있는 그 디지털 세상 요거를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최근에 이슈도 그렇고 좀 다양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잘 짚어주신 안유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